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교체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최근 주유소에서 차량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ABC7이 8일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일요일 시카고 북쪽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하던 중 차량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일요일 오후 3시경 시카고 북부 그레이스랜드 장례식장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여성은 주유소에서 자동차 시동을 켠 채 주유를 하던 중 낯선 남자가 차량에 탑승해 차를 강탈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단 몇 초 만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용의자가 차에 타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주유를 했고, 절도범은 그녀가 연료를 가득 채울 때까지 기다린 후 연료 캡을 닫자 즉시 출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주유소 직원은 지난 3개월 동안 주유 중에 차량을 도난당하는 사고가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목요일에도 엣지브룩의 BP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들이 28세 남성을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차량을 강탈하는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권총으로 피해 남성의 머리를 가격한 뒤 달아났다고 밝히며 최근 지역과 관계없이 차량 강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유소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연말에도 글렌뷰 코스트코 주유소에서 주유 중 차량 강탈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시 20분경 노스 애슐랜드 2700블록의 횡단보도에서 남쪽으로 주행하던 흰색 SUV가 길을 건너 남성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링컨파크 인근에서 뺑소니 차량에 치인 남성은 위독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도주 차량은 흰색 포도 2009년에서 2014년식 닛산 무라노 차량으로 충격 당시 후드가 약간 손상됐지만 앞부분에 그릴이 없는 차종으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해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인근에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시카고 경찰 3구역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디스트릭트 골프협회가 주최하는 2024 시카고 골프쇼가 오는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로즈먼트의 도널드 스티븐슨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시카고 골프쇼는 매년 2월에 로즈먼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연례 행사로 행사장에서는 전 세계의 골프 애호가들이 최신 골프 장비, 액세서리 및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개장일인 금요일 정오부터 행사장 입장이 가능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입장할 수 있습니다. 티켓 가격은 16살 이상 성인 기준 금요일은 $7, 토요일과 일요일은 $12입니다. 11살 이하의 어린이는 무료 입장이며 12살에서 15살의 청소년은 $4의 입장료가 부과됩니다. 골프쇼는 업계의 최신 상품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공합니다. 방문자는 주요 골프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현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료 골프 강습 및 골프 비전의 무료 골프 라운드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리노이 주 내 DMV 방문 시에 시카고 지역 주민들은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방문 예약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대기줄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명 확인,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발급, 차량 내 운전 테스트, 리얼 아이디 신청 등 특정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방문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예약을 위해서 원하는 장소를 클릭하면 방문할 당일에만 예약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리디렉션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DMV는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전자들은 신분증이나 번호판, 스티커 등의 갱신은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거주자를 위한 시설에서는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약은 일리노이주 국무부 사무실 웹사이트 또는 전화 844-817-4549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브룩필드 동물원이 1월과 2월에 무료 입장일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무료 입장일은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하지만 주차 요금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또한 동물원의 해밀 가족놀이 동물원과 해밀 가족 야생 만남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 방문객들은 북극곰, 눈표범, 들소, 아무르 호랑이, 동물원에 한 살 된 북극 불곰 남매인 팀과 제스 등 추운 기온에 서식하는 동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열대성 기후의 동물 서식지를 재현하고 있어 고릴라와 오랑우탄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홈볼트 펭귄이 서식하는 지역과 동물원의 플라밍고를 볼 수 있는 늪지대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시각교통국은 작년 11월 16일 열차 사고로 중상 3명을 포함해서 19명이 입원한 CTA 옐로우 라인의 운행을 중단한 지 50일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각교통국은 옐로우 라인 열차의 새로운 안전조치를 강화한 후에 지난 금요일 5일 오전부터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새로운 안전조치에는 속도 제한 감소, 선로 청소, 처음 몇 번의 운행 동안 열차 운전사 및 감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CTA는 지난 11월 국가교통안전위원회 현장조사와 CTA 자체의 광범위한 테스트로 인해서 장기간의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옐로우라인 충돌 사고에 대한 예비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충돌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연방수사관들은 제동을 방해하는 선로의 잔해 부정확한 제동거리 추정을 포함해서 충돌 사고의 여러 요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TA 측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옐로우라인 선로를 청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또한 비통근 장비 운영자가 해당 장비를 이동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구두 확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며 올해 말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연방항공청이 비행 중 동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 비상 착륙한 보잉사의 737 맥스9 기종의 전면적인 운항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잉사의 737 맥스9 기종의 주요 항공사인 엘라스카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은 해당 기종의 전면적인 운항 금지 명령으로 8일 월요일 총 342편의 항공편을 취소했습니다. 항공사 추적 서비스인 프라이트웨어는 월요일 알래스카 항공편 138편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정의 20%에 해당합니다. 엘라스카 항공은 성명을 통해서 항공청으로부터 추가 정비 작업에 대한 세부 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737 맥스9 운항을 중단했다라며 해당 항공기가 운항을 재개하기 전에 어떤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해서 항공청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라스카는 또한 취소는 이번 주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여행 계획이 있는 손님들은 계속해서 이메일과 alaskair.com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737 맥스9 항공기를 운항하는 또 다른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도 월요일 204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는 일정의 약 7%에 해당합니다. 유나이티드는 79대의 보잉 737 맥스9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기 접지로 인해서 일요일 60대가 취소됐습니다. 항공청은 지난 금요일 비행 도중 패널과 창문이 터지면서 엘라스카 항공기가 비상 착륙을 한 후에 모든 보잉 737 맥스9 항공기의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2024년 세금 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마감일이 2019년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마감일이 7월 15일, 그리고 2021년에는 5월 17일로 연장됐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노예 해방 기념일로 4월 18일까지 연기됐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세금 보고서 접수를 언제 시작할지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추세와 2023년에 1월 23일부터 처리 및 환급 접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아 1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기별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기한은 달라집니다. 세금 보고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을 느끼는 납세자를 위해 IRS는 다양한 팁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가장 적합한 납세자 구분은 무엇인지,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납세자는 IRS의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저소득 근로자와 가족은 근로소득세 공제를 통해서 예상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규제 당국이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다이슨 진공청소기 교체 배터리 팩의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재품안전위원회는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리튬이온 교체 배터리 팩이 화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제품은 리튬 배터리 국가안전 표준인 UL1641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이며 다이슨의 인증 제품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배터리 팩과 관련한 화재 사고 3건과 연기읍 입사고 1건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제조된 해당 배터리 팩은 무선 V6 다이슨 진공청소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의 교체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팩의 색상은 은색이며 용량은 3000A입니다. 아마존에서 $15에서 $40에 판매되고 있으며 배터리 제조업체는 해당 배터리 팩이 다이슨 V6 모델과 호환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 배터리를 일반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인근 배터리 재활용 업체나 유해 폐기물 수집센터로 가져가라고 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슨은 안전 문제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타사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9일 화요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4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항공관이 조성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4 행사에 총 32개 기관, 443개 기업이 참여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올해 주제는 All Together, All One으로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다양한 산업에 가져올 변화에 주목합니다. CES는 세계 최대 정보통신 기술과 가전 분야 전시회는 물론 최근 모빌리티와 헬스, 뷰티까지 외연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기업들이 다수 참가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도 삼성과 LG, 현대, SK 등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등 760여 개 기업까지 역대 최대 규모가 참여합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도 처음으로 참여하는 통합항공관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이상 시카고 교차로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